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있는 미국의 한 성공한 의사, 40년 만에 서울의 한 아파트를 찾아온 이 여자의 목에 걸린 작은 반지를 보고 김미영 씨는 그 충격에 입도 다물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연신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는데요.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랍고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첼이라고 합니다. 미국 미네소타에서 온 43세 소아과 의사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한국 이름은 김수연이었죠. 하지만 그 이름으로 불린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3살 때 어머니는 저를 서울의 성심고아원에 맡기셨습니다. 당시 저는 너무 어려서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어머니가 울면서 저에게 작은 은반지를 목에 걸어주시며 나중에 이것으로 자신을 찾아달라고 부탁하셨던 것만 희미하게 기억합니다. 1983년 저는 미국 미네소타의 존슨 가족에게 입양되었습니다. 마사와 존 부부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 해외 입양을 선택하셨죠. 그들은 저에게 레이첼이라는 새 이름을 주었고 사랑으로 키워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언어, 음식, 생활 방식. 밤마다 이불 속에서 울면서 목에 걸린 작은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반지는 제가 가진 유일한 한국의 흔적이었으니까요.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아시아인 외모로 인한 놀림에 상처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양부모님의 끊임없는 지지와 사랑으로 저는 점차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존 아빠는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는 제 가치를 결정하지 않으며 제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자랐고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소아과 의사의 꿈을 키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픈 아이들을 돌보면서 어쩌면 저 자신을 치유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대학 졸업식 날 양부모님은 오래도록 보관해오신 상자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입양될 때 가지고 있던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한복 한 벌, 낡은 사진 한 장,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제가 늘 목에 걸고 다니던 것과 같은 반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니 젊은 한국 여성이 똑같이 생긴 두 여자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한글로 무언가 적혀 있었지만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오래된 기억의 조각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손을 잡고 있던 기억, 같은 얼굴을 가진 아이, 저는 쌍둥이였던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발견 이후 저는 제 뿌리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양부모님의 전적인 지지 아래 저는 오랜 시간 준비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입양 기록을 찾아보고 DNA 검사도 했으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2년 40년 만에 저는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낯설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친숙한 느낌, 공기, 소리, 냄새, 모든 것이 제 DNA에 새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느껴진 한국인들의 따뜻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길을 헤매고 있을 때 한 공항 직원이 다가와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봐 주었고 택시 기사님은 제가 서툰 한국어로 대화를 시도하자 인내심 있게 들어주시며 한국의 아름다운 장소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처음 만난 낯선 사람들의 친절함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후 저는 한국계 입양인 지원 단체를 찾아갔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정부와 시민 단체들이 해외 입양인들의 뿌리 찾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DNA를 통한 가족 찾기 프로그램, 무료 통역 서비스, 심지어 한국에 머무는 동안의 숙소 지원까지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DNA 검사를 등록하고 해외 입양인 커뮤니티 포럼에 제 이야기와 사진을 올렸습니다. 제가 찾던 쌍둥이와 어머니에 대한 정보, 그리고 제가 가진 은반지 사진도 함께요. 몇 주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메일을 확인하며 희망을 놓지 않으려 했지만 점점 실망감이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제니퍼 김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토론토에 살고 있는 한국계 입양인이었고 제가 올린 게시물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가 보낸 사진 속 반지는 제 반지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저처럼 자신의 뿌리를 찾고 있었던 그녀는 제 쌍둥이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한 호텔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처음 제니퍼를 봤을 때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눈, 같은 코, 같은 미소. 40년 동안 잃어버렸던 제 일부를 찾은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니퍼는 캐나다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고 두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 역시 오랫동안 자신의 뿌리를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함께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를요. 고아원 기록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알려진 주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아파트는 오래되었지만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물어보시는 그녀 앞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고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은반지를 꺼냈습니다. 우리가 수연이와 수진이라고 어머니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여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떨리는 손으로 우리를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녀의 딸들인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김미영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40년 만의 만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세 사람 모두 울었습니다. 제 가슴은 기쁨과 슬픔,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도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침내 집에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작은 아파트는 정갈하고 따뜻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부엌에서는 된장찌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냄새는 제게 익숙했습니다. 40년 전의 기억이 희미하게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끓이시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했고 처음에는 어머니만 때렸지만 점점 우리에게도 손을 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수진이가 울 때면 참을 수 없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수진이를 심하게 때리려고 했을 때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도망쳤지만 세상은 혼자 아이 둘을 키우는 여자에게 너무 가혹했습니다. 어머니는 빨래터에서 남의 옷을 빨고 식당 뒷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우리를 키우려 했지만 결국 한계에 부딪혔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끼니를 먹이지 못했을 때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 배고프다고 울었고 그때 어머니는 자신의 자존심보다 우리의 생존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끝내 우리를 고아원에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딸을 위한 2개의 은반지를 준비하고 그것이 언젠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를 보낸 날 자신의 영혼의 일부를 잃은 것 같았고 매일 밤 우리 얼굴을 그리며 울었다고 합니다. 몇 년 후 겨우 안정을 찾아 우리를 데려오려 갔을 때 이미 우리는 해외로 입양된 후였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후 20년 넘게 우리를 찾기 위해 모든 방법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입양기관과 상담했고 정부 기관에 청원서를 넣었고 심지어 미국과 캐나다 대사관에도 문의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밤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반지를 가지고 언젠가 그녀를 찾아올 거라고 믿으며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자니 제 마음속에 있던 40년의 질문들이 마침내 답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버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사랑받았고 그 사랑 때문에 보내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 정성껏 한국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그리고 각종 반찬들.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었지만 묘하게도 제 몸은 그 맛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내내 어머니는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정이라는 영어로는 정확히 번역할 수 없는 그 특별한 유대감에 대해서요. 그것은 단순한 사랑이나 친밀함을 넘어서는 더 깊고 복합적인 감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정이 우리를 40년 만에 다시 모이게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의 대화는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40년의 삶을 압축해 나눴고 서로가 지나온 길에 웃고 울었습니다. 제니퍼와 저는 신기하게도 비슷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둘 다 의료계에서 일하고 있었고 둘 다 입양에 관한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으며 심지어 좋아하는 음식까지 비슷했습니다. 재회 후 첫 몇 주는 감정적으로 매우 격렬했습니다. 기쁨과 슬픔, 분노와 이해,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소화해내야 하는 압도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왜 우리를 포기했는지 물었고 매번 어머니의 눈물 어린 설명을 들으며 제 마음도 부서졌습니다. 제니퍼는 저보다 더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캐나다의 입양 과정에서 저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어머니의 선택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큰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만약 그때 우리를 지킬 수 있었다면 하고 말씀을 시작했지만 우리는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우리는 어머니가 우리에게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 우리에게 2번째 삶을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보낸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폭력의 순환에서 우리를 구하고 더 나은 기회를 주기 위한 궁극적인 희생이었습니다. 그 이해가 깊어질수록 우리 세 사람 사이의 치유도 더 깊어졌습니다. 서울에 머무는 동안 저는 해외 입양인 지원 센터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은 과거 해외 입양이 많았던 역사를 인정하고 이제는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입양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문화를 경험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입양인들은 한국에 영구 귀국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는 1년 중 절반은 서울에서 절반은 미네소타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저의 미국 가족들도 한국을 방문해 어머니를 만났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새로운 형태의 대가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제니퍼도 비슷하게 토론토와 서울을 오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는 없지만 남은 시간을 함께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저는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단순히 혈연이나 같은 지붕 아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은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생각하는 사랑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끈기이며 어떤 거리와 세월도 끊을 수 없는 연결입니다. 한국인들이 말하는 정이 바로 그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족, 두 문화, 두 정체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에게 축복입니다. 양부모님은 저에게 안전과 기회와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셨고 생물학적 가족은 제 뿌리와 정체성의 퍼즐을 완성시켜 주었습니다. 어느 한쪽도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하지 않습니다. 둘 다 제가 지금의 저가 되는데 필수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자신의 뿌리를 찾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랑은 언제나 길을 찾아냅니다. 한국에서는 이것을 인연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마음껏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